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4장 IoT 전등 앱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oT 전등 앱 만들기 안드로이드에서만 되고요. 전등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무슨 앱을 만들까? IoT 전등 그리고 IoT 스위치, 즉 사물 인터넷 기능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전등과 스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사물 인터넷은 무엇이냐?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의 도움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사물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뭔가 작동을 하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이 스마트폰과 이 전등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스마트폰에다가 우리가 명령을 주면 알아서 얘가 켜졌다 꺼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앱은 어떤 앱인가, 이 앱이 왜 필요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 뭐 누워서 책을 보다가 이제 졸려요. 그 이제 책을 덮고서 그냥 자면 되는데 불이 켜져 있잖아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나와서 불을 끄고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불을 끄기 위해 일어나는 것만큼 귀찮은 일도 없을 것이다. 누워서 스마트폰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 전등을 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요즘에 스마트 홈,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개발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IoT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AI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IoT라는 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는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앱에서 당연히 스마트폰의 앱으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전등을 켜고 끌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스위치를 켜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고, 스마트폰으로 스위치를 끄면 전등의 불이 꺼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이 기능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두 개의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왜냐면 하나는 전등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전등의 역할을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가지고, 여기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 플래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플래시 나가는 거. 네. 그래서 하나의 스마트폰은 전등 역할, 하나의 스마트폰은 스위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등 역할 스마트폰이 있고 스위치 역할 스마트폰이 있는데 앱이 두 개가 개발되는 거죠. 전등 역할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의 플래시라이트 뒤에 이게 플래시 있잖아요. 예, 그거를 켜지고 꺼지게 하는 앱이 설치가 되는데, 어떻게 스마트폰에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는가? 앱 인벤터를 이용하는데 앱 인벤터에 확장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플래시라이트 확장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가 앱 인벤터로 명령어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끄거나 켤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DB, 웹DB를 이용해서 스위치 앱으로부터, 이 전등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은 신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원을 켜라, 전원을 꺼라 하는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받느냐? 파이어베이스 웹DB를 이용해서 스위치 앱으로부터 온오프 명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역할 스마트폰은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뭐 이런 버튼을 눌러서 켜거나 뭐 끄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켰다 껐다 하는 거, 요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전달을 해줄 수 있느냐? 파이어베이스 DB를 이용해서 스위치의 온오프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확장 기능을 이용하고 파이어베이스 DB를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의 스마트폰은 전등 역할, 하나의 스마트폰은 스위치 역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 IoT 앱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개. 이게 제일 좋은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이거는 IoT 기능은 거의 하드웨어와 관련된 요 플래시라이트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폰에서는 이게 안타깝게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두 개인데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가족들의 폰을 좀 빌려야 되겠죠.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잠깐만 설치해서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은 어떻게 설계하느냐? 화면은 간단해요. 요 왼쪽 게 전등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앱. 스위치 앱이 깔려 있는 스마트폰이고요. 여기는 전등 앱입니다. 전등 앱. 스위치 앱에서 버튼이 두 개가 있죠. 온 버튼, 오프 버튼. 그래서 온 버튼을 누르면 이 전등이 불이 켜지는 거죠.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오프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거죠. 이제 온을 누르면 켜지고 여기에는 온이라는 게 표시가 되고요. 오프를 눌렀을 때 이게 꺼지고 여기가 오프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전등의 상태를 여기다가 전등의 상태를 스위치 앱에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현재 전등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꺼져 있는 상태구나. 그럼 내가 온을 누르면 얘가 켜지고 이 전등 상태가 켜짐으로 바뀌겠죠. 전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오프를 누르면 얘가 꺼지고 얘가 다시 꺼짐 상태로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면 좋은가? 구현 원리에 의해 먼저 플래시라이트, 스마트폰의 플래시라이트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앱 인벤트의 확장 기능을 이용하기로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AI 요거 관련 앱을 개발할 때 확장 기능을 한번 이용했었는데요. 그때는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확장 기능을 사용했죠.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개인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공유하는 다양한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https 여기 extension.php 여기를 들어가면 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앱 인벤터 익스텐션스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다양한 개인 개발자들이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은 거죠. 여기 뭐 how to search the extension directory 해서 available extensions 그래서 여기 다양한 확장 기능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뭐 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마트폰에 플래시라이트를 조작해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요 https php 요거를 클릭하면 요 사이트로 오고요. 여기서 플래시라이트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설명이 있고요. 속성과 메소드가 나와 있죠. 여기 가서 플래시라이트 익스텐션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아서 앱 인벤토에서 확장 기능의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플래시라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AIX였죠. 지난번에도 이게 파일명이 이렇게 기네요. 이거 .AIX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oT 전등 앱이 어떻게 스위치 앱의 명령을 확인하는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파이어베이스 DB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와이파이 전등 스위치 앱에서 만약에 ON을 눌렀어요. 전등 상태가 꺼져 있는 상태니까 온 버튼을 클릭했다 하면 온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파이어베이스 DB에 전원이라는 태그 ON이라는 값을 저장합니다. 그 파이어베이스 DB를 보면 전원 태그에 ON 값이 저장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프로 끄게 된다 그러면 역시 이걸 클릭했을 때 이 DB에 오프라는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ON과 오프를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웹에 있는 파이어베이스 DB에 전원이라는 태그에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러면 이 DB만 읽어보면 주인님이 키라는 명령을 내렸네. 주인님이 끄라는 명령을 내렸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등 앱은 무엇을 하느냐? 이 파이어베이스 DB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전원 태그의 값이 변경된 경우에 그 값을 읽어옵니다. 여기서 아까 뭐라 했어요? 전원 태그의 값을 변경한다 그랬죠? 만약에 주인님이 ON이라는 값으로 켰어요. 그러면 이게 파이어베이스 DB의 전원 값이 ON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된 순간 여기 있죠? 언제 파이어베이스 DB의 데이터 체인지드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일단 전원 태그의 값이 변경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전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이 스위치 앱의 명령이잖아요. 스위치 앱의 명령은 어디 기록이 되냐면 전원 태그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DB가 데이터가 바뀌면 무조건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실행되고 났을 때 전원 태그의 태그가 전원인 경우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원 태그의 값이 변경됐다면 만약에 전원 태그의 값이 변경됐다면 주목해야 되겠네. 진지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등의 텍스트가 요 값을 여기서는 지금 오프로 지정을 했나 보네요. 오프로 읽어와서 여기를 오프로 해주고 만약에 이 값이 오프라면
플래시 라이트를 꺼주는 거죠. 만약에 이 값이 190 값이 ON이라면 190 값이 ON이라면 플래시 라이트를 ON 해주는 거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어떤 값이 저장됐는지를 읽어와서 여기 전등에서는 그대로 행동을 한다. 자, 이런 겁니다. ON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스위치에서 Firebase DB의 전원 태그에 ON이 저장이 되고요. 그럼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순간 이 전등은 뭐가 값이 변경됐네? 읽어와서 전등을 켜게 되겠죠. 이걸 ON으로 바꾸고 켜게 되면 전등을 켜고 나서 얘는 또 뭐라냐면 Firebase DB의 이제 상태라는 태그에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왜냐면 전등의 상태를 주인님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ON이라는 명령을 주셨네. 그러면 ON이라는 걸로 찍어주고 전등을 킨 다음에 상태라는 태그에 켜짐이라고 세팅을 하면 이 스위치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Firebase DB를 주시하고 있다가 얘는 뭘 보겠어요? 상태라는 태그의 값이 변경되는지 주목하겠죠. 상태라는 태그의 값이 켜짐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변경됐네? 그리고 여기다가 전등 상태에 여기다가 켜짐이라는 걸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럼 내가 ON을 눌러서 얘가 켜지게 되고 켜진 상태를 다시 상태에도 써주면 이 변경된 상태 태그의 값을 읽어와서 여기다가 뿌려준다. 요게 앱 스위치 앱과 전등 앱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한번 우리 IoT 전등 앱과 스위치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